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또 글을 많이 써주셔서 일단 인사부터 하고, 열정TV님, 날씨가 많이 풀린 서울 목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한동훈 열기 김 빼려고 제명 질질 끌고 절차 준수한다는 극우 강용석 얘기가 재심 신청은 최고위에서 제명 확정 4명 그때 재심 기간이 시작된다고 정법전에서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사필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호인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 반갑습니다. 어대한 뿐이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6년 1월 15일 방송. 한동훈 재심 신청할 생각 없다. 장동혁 재심 기회 주겠다. 아니 본인이 생각이 없다는데 왜 재심 기회를 주겠다.
본인이 생각 없다는데 왜 굳이 참 필요한 거는 안 주고 생각 없다는 건 주고 약간 좀 환경을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그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한 20개의 글 갖다가 좀 서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속 지금 아, 네, 숙자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헬리성님, 제명해야 하는데 장배신님 뭐 하냐? 글쎄 말이에요. 지금 연일 그 메이저 언론에서 이 박나래에 대한 그 기사가 지금 오늘도 계속 그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나래 씨에 대해서. 물론 뭐 박나래 정말 잘못한 거 엄청 많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의 균형을 잡으려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 폭로한 게 매니저잖아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이 매니저는 피해자, 그리고 굉장히 착한 사람, 공익제보자. 박나래는 굉장히 나쁜 사람. 박나래 나쁜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매니저는 천사표고, 박나래는 악마표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갔었는데, 혹시 이 썸네일을 갖다가 제가 어디서 따온 거냐면, 그, 그 이진호 기자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는 사실 이진호 기자를 몰랐다가 그 뭐야 그 연예부장 그 김영호 부장을 알면서 그 이진호 기자를 알게 됐는데 그 관련이 많이 있어요. 연예부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김영호 부장하고 이진호 기자도 잘 알고 그 주변이 다 압니다. 김세희도 알고 뭐 이렇게. 제가 그 이진호 기자를 그때부터 알고서 한 5년인가요? 5년 동안 제가 그거를 갖다가 좀 지켜봤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적이랑 만난 적도 없고 무슨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한 가지 이정 기자 그 인정해 줄 만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김세희 가세연의 김세희하고 싸워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김세희하고 싸워갖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망하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진호 기자가 아주 오랜 기간 한 5, 6년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오랜 기간 김세희하고 싸웠는데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인정해 줬는데 이게 그 이진호 기자 채널이 뭐 연예 뒤통령이라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자였고 지금은 이제 현직 기자는 아니죠. 거기서 그 몇 번의 그런 방송에 나왔는데 이게 제일 최근 방송이에요. 이틀 전인가? 여기 보면은 1일 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그제 한 방송인데 이 방송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매니저도 결코 그렇게 뭐 천사표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진호 기자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매니저의 그 횡령을 얘기하고 법카를 갖다가 1억 4천억 만 원어치를 썼다. 예. 그 법카를 박나래 회사의 법카를 1억 4천을 썼다. 그다음에 그 횡령 혐의 6천만 원 정도의 뭐 횡령 혐의가 있다. 그리고 이 매니저가 또 회사를 창립해 갖고 그 회사 쪽으로 돈을 뺐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 그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거를 갖다가 뭐 녹취해 갖고 여기 보면 53분 방송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듣고 정말로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는 균형을 좀 잡으시라. 이렇게 제가 이 이진호 기자의 이 얘기 방송을 갖다가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 매니저는 정말 순진하고 착하고 죄 없고 처량하고 그런 청순하고 이런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나래를 갖다가 두둔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박나래 물론 잘못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초점은 지금 오늘 초점 매니저예요. 매니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뭐 순박하거나 순진하거나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어, 진실은 그렇지 않더라. 어쨌든 관심 있는 분은 그 이진호 기자, 그 연예 대통령 어제 어젠가 그저께 했는데 방송을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좀 생각의 균형을 잡으시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아, 사필이 국힘 이제 쫄아서 제명을 못하고 비인짓거리 하고 있어요. 쫄았나 정말? 예,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규현생 감독님 절차도 엉망이고 실체적 진실도 조작인데 재심 운운하면서 절차적 흠결을 메우 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고 실드 치려는 개수작. 검사와 판사가 또 여기 홍위병인데 무슨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판결 후에 변론 기회도 준다는 기이한 저질 발상은 듣도 보도 못한 개수작. 어, 최후 진술조차 판결 전에 주어지는 것인데 무슨 개똥 같은 짓인지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장동혁은 이런 지금 쇼를 하고 있는가? 예, 헬리성님, 장배신아, 제명 못할 거면 바톤 터치하자. 내일 내려와라.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장악할게. 어, 정말 그렇습니다. 일단은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를 바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한동훈과 장동혁의 얘기를 갖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죠. 어제 냈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심 신청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어제 분명히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장동혁이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 윤리위 결정에 대하여 최고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재심의 결정이면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달력을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열흘이에요. 여기 보면 제 의결했잖아요. 윤리위에서. 그럼 14일부터 시작해갖고 열흘 23일 날까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3이 금요일이니까 24 토일 없고요. 월요일 날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 이게 이제 장동혁이 오늘 발표한 플랜인데 여러분한테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뭐 여러 채널에서 여러 방송에서 여러 패널들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여러분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재심 청구에 이제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뭐 나는 이게 뭐 나를 가서 변론할 기회도 없었다. 왜? 보면 어제 전화 그것도 문자로 모르는 문자로 내일 나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문자 폭탄을 1000개 이상 받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거기 나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윤리위원회 와갖고 소명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재심해갖고 그럼 재심을 갖다 해갖고 그러면은 와서 그럼 소명해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재료 이만큼 싸들고 가갖고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의 논지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장동혁이 딴지 걸는 게 뭐냐 이 절차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원으로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이나 이제 법원으로 이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원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면은 이제 법원의 판결을 맡기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는 정치적인 판결은 못 해줘요. 예를 들어서
제명이 맞냐 틀리냐 이 판결은 할 수가 없어. 이건 정치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뭐를 갖다가 법원은 보느냐? 절차상에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송이 걸렸을 때 아니 그러면 그 뭐야 강에서 재심의 기회도 주고 해갖고 또 와서 소명을 하라고 통보도 해주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10일 동안 왜 안 나갔냐? 그럼 뭐야 너한테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나가지 않아서 결국은 네가 잘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절차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마음이 상하겠지만 한동훈은 나가서 소명을 하고 그래도 제명이 되면 그때 무슨 뭐 뭐를 더 조치를 취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고 반면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명의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쪽의 논지는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동의하시는지 제가 그래갖고 양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은 딱 두 개예요. 나가면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나가야 된다.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뭐냐면 아니 절차상으로는 나가는 게 맞지. 만약에 이제 법정으로 갔을 때 아니 기회를 줬는데 그러면 왜? 그건 절차상 그럼 하자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나가면은 한동훈이 이미지를 갖다가 완전히 정치적 이미지를 구긴다는 거야. 왜? 자 보세요. 제명을 갖다가 하겠다. 그래갖고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장동혁이 아 그러면 우리가 열흘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결정하지 않겠다. 네가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가. 나가갖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내가 쓴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장인이 쓴 것도 이건 아니고 뭐 저건 아니고 다 신문 스크랩이고 사설에 나온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변론을 갖다가 윤리위에서 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10일 끝난 다음에 그 26일 날 제가 스케줄 얘기했죠? 자 10일 동안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 한동훈이 나와서 소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자 26일 날 만약에 장동혁이 딱, 저기 한동훈의 소명을 들어보니까, 제명까지는 아니고요. 당원 정지 1년, 당원 정지 6개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온다 칩시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장동혁 손에 한동훈이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마음이야. 한동훈이 장동혁 미친 거지. 쉽게 얘기하면 너 나와서 소명해. 그래 쭈르륵 가갖고 소명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명 너무 심했네? 당원정지 1년. 그 장원지 1년이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동훈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방선거가 6월 3일인데 1년이면 내가 선거운동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그래? 이게요 당원정지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도 당대표 권한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 왜 그 대통령이 사면복권 시켜서 주지? 그런 권한이 있다네 또? 아 그래요? 그러면 3개월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 그러면 마음껏 뛰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장동혁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한동훈이 쫓아가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장동혁은 그 나가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게 어긋나더라도 뭐예요? 장동혁은 정치 생명이 빨리 끝날 거고 장동훈 오래 못 간다. 하지만 한동훈은 대통령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처신을 갖다가 잘해야 된다. 나가지 말아야 된다. 왜? 장동혁은 금방 죽을 사람이지만 한동훈은 대통령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이나 그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가는 게 한동훈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헬리송님, 장배신아, 제명 못할 거야. 버튼 터지, 내일 내려와라. 내가 그럼 확실히 블루마운틴 안 나가야죠.
아, 누님도 안 나가야죠. 조작된 자료에 대해 무슨 소명을 해요? 예, 헬리송님 똑같죠? 삼성님 제명이 깔끔하다. 헬리송님 제명이 더 좋아요. 예, 역시 그 뭐야 통하는 게 있어요. 예, 이 한통령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저는 제명이 제일 깔끔합니다. 예,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6개월, 1년 더 골이 더 아파요. 그렇게 제명이 낫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만약에 나가잖아요. 그럼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제명 제발 좀 장동건한테 싹싹 빌면서 살려주세요. 내가 나가고 소명했으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봐줄게 1년. 아 이러면 이게 그 한동훈의 그게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렇게 애걸하고 무슨 간청해갖고 기간이라도 줄이자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제명해라. 내깔겨두는 게 낫습니다. 네. 김영희님, 기자회견 때 밝힌 대로 재심 신청 안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요? 이미 소명기도 안 주고 결론 낸 거니 이미 절차 위반한 것 같은데요. 패널들 중 자격 미달 많아요. 네, 석자님 나갈 필요 없습니다. 안 나간다에 한 표. 물론 맞아요. 국어라는 이미지로 비춰져요. 예, 역시 이 한통영 방송의 구독자분들이 내공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건 나가면 한동훈이 괜히 장동혁 바지끄레기 자꾸 늘어지던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 야, 제명,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야, 1년만 해라. 6개월만 해라. 너무 이런 이미지로 비춰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육천생 한동훈님, 예, 한동훈 대표를 짱구로 짱구가 나왔어요. 한통령 대표님 강연대로 재심 청구 안 한다고 못 박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감사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작된 자료로 판결. 아무리 사후 소명 절차 이루어진들 첫 단추부터 절차상 하자입니다. 현리성님 국힘에서는 계속 진흙탕 싸움 해야 해요. 안타깝죠. 에너지를 갖다가 진흙탕 싸움에서 이렇게 소진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이 오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생리가 그렇거든요. 국힘의 아주 근본적인 그 사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철밥통 지킨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철밥통파다. 이게 제가 국힘의 아주 뼈 깊은 뿌리 깊은 그런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극단적인 거를 갖다가 굉장히 싫어해요. 국힘의 그 전통적인 이 철밥통들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장동혁한테 딥다. 제명이 뭐냐. 너무 심했다. 해갖고 뭐 제명 철회해라. 한동훈이 대역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내야 되죠? 여러분 입장에는 여러분에게 국힘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장동혁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명 철회해라. 너무 세다. 6개월로 줄여라. 아니, 제명 철회하라는 게 6개월로 줄이라는 얘기잖아요. 한동훈 씨는 대역죄를 아니, 이거는 철밥통식 컴플레인이죠. 진짜 해야 될 얘기는 뭡니까? 장도혁한테 진짜 해야 될 얘기. 간단하지 않습니까? 당대표 사퇴해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아니, 제명 철회해라가 아니라 당대표 사퇴해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으로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계엄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철밥통들이 어떻게 한동훈 때 당대표일 때, 제가 영상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 쇼츠 영상을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자, 계엄 다음에 제안해서 자진 하야를 해달라. 자, 윤석열이 토요일 날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거취를 갖다가 당에 매겠다. 그래갖고 이제 당에게 일임한다고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한동훈, 그 다음에 국무총리하고 해갖고 일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야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장 충격이 덜한 상의 하야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기습 담화를 했습니다. 30분간 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버린 거죠. 자, 그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원총회 들어가고 당론으로 윤석열을 탄핵할 거를 채택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철밥통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당대표 사퇴해라 했어요. 이게 아니라 뭐 제명철에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동훈한테 물병을 던지면서 쌍욕을 하면서 당대표 사퇴해라. 이거였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랬던 이 국힘의 철밥통들이 오늘은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냐? 야, 제명 너무 센 거 같아. 제명 처리하고 6개월 만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냐? 어? 이렇게 그냥 한동훈한테 그냥 면박을 주고 이미지가 구기면 되지. 아니 그렇게 갖고 왜 국민들한테 욕을 먹게 만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야? 한동훈이 사과하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이 책임 못해 상처봉합. 한동훈이 사과해라. 대표적인 인물이 안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철수 얘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입증을 해라. 이렇게 안철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제 이 페이스북을 뭐 이게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론조작죄 경우에 IP 뭐 가족사진 뭐 1,400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동훈 스스로가 규명을 해서 윤리에 밝히면 될 거 아니냐. 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철수가 거기 댓글을 갖다가 제가 봤거든요. 이 페이스북이니까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을 봤더니 안철수 너는 항상 그렇게 어정쩡한 게 문제야. 또 철수해라 너는. 댓글이 호의적인 댓글이 거의 없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다 이렇게 얘기한 한동훈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안철수를 갖다가 뒷담 까대는 댓글만 잔뜩 달렸다. 참 이런 사람이 국힘에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 예, 김영희님, 원내의원들 좀 관계가 과하다 말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 말은 징계를 낮추는 걸 돌리는데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6개월만 하고 그만두지 왜 제명해갖고 이 난리를 치우냐 이렇게. 블루마운틴님, 한동훈도 이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연대에 두고 움직여야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이윤정님, 다들 한동훈 창당 못한다고 비아냥거려요. 한동훈 스스로는 탈당을 못하죠. 예, 블루마운틴님. 국정중지위원들이 지금 눈치 게임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자리 때문에. 예, 철밥통의 그 근본이 그겁니다. 석잔이 옳습니다. 대표직 사퇴하라. 장아, 교활하기가 인상대로 가네요. 김영희님, 단계로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사퇴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도혁 사퇴해라. 이 말은 아무도 안 했다. 은성님, 안철수는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 가끔 하네요. 모질이. 욕만 잔뜩 먹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찾아보면 알아요. 댓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김영희님, 철수는 그래서 정치하면 안 되는 인간들 한동훈에게 열등감에 쩔어. 한동훈이 제일 힘들 때만 공격함.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장동혁은 지금 이제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도망을 갔냐 하면 일단 이제 오전에 발표해 놓고 우리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리고 소명 10일 끝난 다음에 결정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뜬금없이 갑자기 단식을 하겠다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공천한 거.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이렇게 해갖고 뭐 두 번째 특검 하겠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특검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두 번째 특검. 그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이 단식이 언제까지 단식인지 혹시 아세요? 자, 오늘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특검 오후에 됐으니까, 이제, 단식을 저녁부터 했겠네. 저녁부터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끼 굶었어요, 일단은. 자, 몇 끼를 갖다가 계획하고서 단식을 하는 걸까요? 이게 언제 끝날 거냐? 내일 낮에 끝나요. 내일 낮에 본회의에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 쇼죠. 아니, 단식을 하려면 진작에 하거나, 아니, 단식 그러면 최소한 한 일주일은 못 하더라도, 쉽게 해서, 일주일 단식은 굉장히, 혹시 단식해 보셨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정치인의 쇼하면서 단식하는 거 말고요. 뭐, 이재명이 뭐, 이렇게 뭐, 링겔, 온갖 영양제는 다 맞아가면서 단식하는 거 말고, 진짜 단식, 예, 기도원 들어가서 하는 단식이 있잖아요. 한 3일만 단식을 하면, 여러분, 오살리 기존, 그 최사실 목사님, 그 기념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다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갔습니다. 뭔가 생각할 게 있고, 집중할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거기 단식 기도원이에요. 그래갖고 하루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래갖고 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또 혼자 와갖고 기도도 하고 3일을 단식하면요 온몸에 힘이 빠져요.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하려면 진작에 했던 거지. 아니면 뭐 오늘 저녁,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점심 낄지 안 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회의 통과하면 단식 끝이야. 도망간 거죠. 쉽게 해서 단식을 갖다 핑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님, 장배신이 진짜 제명하면 창당하겠죠. 지금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윤정님, 국힘은 어차피 한동훈 기운만 빨아먹어요. 뻔한 단식. 내일 끝날 단식. 아시네. 내일 끝나요, 단식. 은성님, 지금쯤 김밥 먹고 있겠다. 천막 뒤에 가서 김밥 먹고. 김정희님, 한동훈 어디서 뭘 해도 지지 많이 합니다. 국힘은 내란, 당 해산. 김정희, 도피성 단식. 김영희님, 지금 다시 가면 비웃음만 살 텐데, 독한 사람이라 죽기 살기로 할 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단식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한 일주일 단식하고 병원 실려가면 될 텐데, 또, 장벽이 그럴 스타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단식에 대해서 배현진이 정면으로 까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단식한다고 성난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는다. 이 한동훈에 대한 성난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는다. 총책임자로 잘못 지은 매도 직접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풀라는 게 어떻게 풀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직접 풀어야 된다. 육천사관님 지시 받았나 보네요. 변기 이슈 멀어졌으니 단계 더 질질고 좀 곤란하면 영양제 마시면서 출퇴근 단식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이 했던 단식이죠. 김정희님, 저 자식이 한동훈 오길 기다릴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객관적인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생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SNS를 좀 캡처를 해보면 이 두 가지 얘기가 지금 교차하고 있다. 자, 보세요. 자, 김땡땡. 12만 명이 참여한 한동훈 제명 찬반 투표. 이렇게 갖고 자기 무슨 유튜브에서 아마 한 모양입니다. 투표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게 극우 유튜버 같죠? 느낌에. 자, 그러면 한동훈 제명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신가? 제명 반대가 10%, 제명 찬성이 90%. 그런데 여기 투표한 사람이만 12만 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극우들은 잔치가 일어난 거죠. 이게 이 극우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극우들이 저기 뭐 무슨 데모 시위하는 극우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극우들은 어떤 극우들이냐? 지금 국힘 안에 당원으로 있는 극우들이에요. 지금 그 국힘 당원들은요, 극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면은 장동혁이 될 수 있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당원을 갖고 현재의 당원을 갖고 한동훈하고 장동혁 둘을 놓고 투표하면 한동훈이 될 것 같습니까? 장동혁이 될 전 장동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완전히 지금 국힘은 그곳들한테 장악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84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근데 좋아요는 더 많네. 106이야.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지금 13,000명 구독자인데 그래도 1월 달 안으로 14,000명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또 재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제가 지금 그 뭐야 읽는 동안에 여러분이 오늘 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이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일단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의 글을 읽고 그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그때그때 여러분이 쓰신 글을 읽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한동훈님, 예, 이거 읽었고 예, 김정자님, 한동훈님의 평론 알아듣기 쉽고 재밌습니다. 한통령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니까 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정자님, 예. 한통령님의 평론 알아듣기 쉽고 재밌습니다. 조곤조곤 상냥한 목소리 듣기 좋습니다. 우린 한 대표님만 믿고 끝까지 갑니다. 장로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껍적대는데 어디까지 가려나 곧 지옥을 볼게 될 것 같습니다. 단식이라 빡빡 밀었나 워낙 송클 잘하는 작자가 가식으로 도배한 장이 맞나. 한통형님, 한 대표님 곁에 함께해 주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채널 이름이 한통령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탠스를 절대 임파서블이다. 이게 뭐냐면 그럼 채널을 닫아야 돼. 아니, 그냥 그 다른 사람처럼 자기 이름을 딱 걸잖아요. 무슨 아저씨, 뭐 아줌마, 이렇게 이름을 걸잖아요. 유튜브 이름을. 그럼 얼마든지 내용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간판 자체가 한통령이니까 이건 제가 한동훈을 배신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고 있으니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잘 들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김영님, 징계 결정을 야영자가 당원 투표 결정하자고 하는 바람에 문맥없고 밤들로 빠져나감. 그러니까 야영자는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편의상 그냥 얕자같아요. 무슨 당원 투표를 합니까? 그거 갖고. 정말. 아니, 지금 당원 투표하면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원 투표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기 있잖아. 9대1로 나오잖아. 9대1. 90% 제명 찬성, 10% 제명 반대.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국힘 당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당원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히 합리적인 명분만 줄 뿐이고 우리 당원 투표에서 결정했다.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야양자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네, 석자님, 그렇다면 국힘당은 망조인데 망했죠. 닫아야죠. 물론 야양자는 기회주의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자, 김종혁 최고위원이 캡처를 한 건데 그리 원하신다면 한동훈, 오세훈 날리고 고성국 전현길 모셔다가 정치 잘해보십시오. 이게 왜 나온 얘기냐? 고성국 TV에서 자, 한동훈 이제 날렸으니, 제명했으니, 다음은 오세훈 차례다. 오세훈을 날려야겠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고성국이 입당을 결심했을 때는 괜히 심심풀이로 결심한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성국이 입당했다는 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힘을 갖다가 장악하겠다. 그래서 입당을 한 거예요. 전환길이 괜히 입당했겠습니까? 고성국이 괜히 입당했습니까? 장해찬이 괜히 여의도 부인정에 앉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포석을 보면은 얘네들도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고성국이 좀 입장은 그런 면에서 좀 영향력은 좀 차이가 있지만 입장은 똑같은 거죠. 김어준이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좌표를 찍어주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갈 건 이거다. 그거를 갖다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고성국. 자, 100만이 넘는 거기를 갖다가 그분들이 그걸 갖다가 보잖아요. 고성국의 좌표가 뭐냐?
한동훈을 갖다 날리는 거다. 자, 이번에 이제 한동훈을 제명 발표했으니까 이제 한동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타겟은요, 오세훈이다. 그럼 오세훈을 날리면 누가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극우에서 고성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가면 될 만한 지역에 30명을 공천해달라. 이걸 갖다가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를 갖다가 내 말을 잘 듣는, 고성국 말을 잘 듣는, 이 전환길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후보로 세워갖고 만에 하나 운 좋게 당선이 되면 서울시를 갖다가 떡주무르듯이 떡주무르듯이 주물러 보겠다. 이게 그분들의 야욕이 아닙니까? 이게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지금 자꾸 장동혁을 날리면 이게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동혁을 날리더라도 제3의 장동혁, 제4의 장동혁이 계속 나와서 그구들은 절대 지금 한 번 장악한 국임을 어떻게 이걸 버립니까? 말도 안 되죠. 목숨 걸고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갖고 지금 걔네들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양쪽을 좀 잘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양쪽을 다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고 있어요. 지금 국힘은 미쳐가고 있죠. 예, 미쳤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김정혁이 그 뭐 열을 연장해 주겠다에 대해서 김정혁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어요. 장난하냐? 너 지금 장난하냐? 이미 제명 결정해 놓고 여론이 뒤집히자 재심 출석해 사과하라고 참으로 교환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김종혁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의 내공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그 백그라운드를 아시죠? 김종혁은 기자 출신이에요. 중앙일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퇴직할 때 포지션이 뭐냐? 데스크에 있었어요. 보도부장, 보도본부장, 데스크. 여러분, 이게 어느 언론사나 데스크에 앉아 있다는 건 뭡니까? 그게 곧 중앙일보의 뜻이다. 이런.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기사를 갖다가 셀렉트 하는 거예요. 기사가 기자들이 쫙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 기사는 내보내지 마. 이 기사 내보내. 이거를 갖다 결정하는 사람이 데스크에서 결정해. 김종혁이 그 역할을 했대.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간판으로 중앙일보의 논지를 갖다가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김종혁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 김종혁을 우습게 보고 무슨 당원정지 2년 아직 그 김종혁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양희님, 좀 이상해요. 10시, 뚝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장대신 방송 나면 왜 200명일까요? 설문조작 아닐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10, 이거, 10%대 90%, 이거요. 네, 이거, 10%대 90%, 한동훈 살려야 된다, 10%, 한동훈 죽여야 된다, 90%, 10%대 90%, 잘 보고 있어요님. 김정현 국회의원. 우리 동네, 그래요? 이분이 지금 고양시의 당협위원장 아닌가요? 고양에 사시는 거네요. 야, 정말 좋겠습니다. 김정현 구에 사셔갖고. 김영희님, 신혜식은 장동혁을 물리치려면 한동훈 지지자들하고 연대하는 것도 좋은데, 하고 농담조로 말함. 공동의적 장동혁이니 한동훈 지지자들이 눈에 띄던데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보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대를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신혜식하고 연대한다는 거는 말이 되나요? 저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장개석이 모태통하고 연대를 갖다 했다. 근데 그때 장개석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모태통이 제안을, 다 이겨놨어요, 지금. 9대 1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10%만 밀면은 이제 모태통은 이제 죽는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휴전하고 일단 외부의 적 일본을 갖다가 먼저 물리치고 하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갖고 그 휴전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군하고 싸운 거는 장개석 군대가 다 싸우고 그 모태동은 어떻게 했느냐? 그 10% 되는 그 군대를 잃고 지방을 돌면서 리크루트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세력을 키웠다. 장개석이 힘 빼는 동안에 얘는 뒤에서 안 싸우고 자기 세력을 키워갖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엎어치게 해갖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망가고 이 중원을 갖다가 모태동에 창이됐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됩니다. 신해식 연될 사람이 따로 있죠. 명희님 장배신 당신은 직무유기예요. 잘 보고 있어요, 님. 경기 고향 일산, 맞죠. 고양시 일산. 사필규 형님, 한 대표가 탈당하지 말라고 한 컷에 올림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동훈 대표는 탈당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배현진 의원이 힌트를 줬어요. 이제 선택지인데, 자, 이제 지금, 탈당 얘기가 나오고 창당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현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못을 박았어요. 당 떠나 싸울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준석은 반면에 어떻게 얘기했냐. 한동훈이 정말 고수라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창당을 해라. 이렇게 이준석은 얘기했습니다. 아,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투쟁할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할지 아니면 바로 본안 소송으로 들어갈지. 왜냐하면 이제 가처분 신청해갖고 지금 뭐 큰 득실이 없다 이런 생각이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거나 한동훈 대표가 무슨 직책을 맡고 있거나 이러면 가처분 신청해갖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 지금 아무것도 맡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아닙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반 당원.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죠. 저처럼. 돈 내는 책임당원. 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무슨 책임당원을 갖다가 뭐 유지하고 뭐 안 유지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으로 그냥 바로 가갖고 그래서 진위를 밝히는 그런 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가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절대 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 스스로 탈당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동혁 그 극우 쪽에서 무식하게 잘라내든지 제명, 그래갖고 강제적으로 그냥 밀어내든지 아니면 국힘 자체가 없어지든지 소속당이 없어지면 어차피 창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속당이 없어지는 건 뭐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몫이죠. 그거는 위원회 정당 해산 증거 그겁니다. 아. 네. 저도 탈당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임당원입니다. 서불경님 탈당은 한 대표와 함께 합니다. 블루마운틴 준석이 준석이 네. 준석이 전업 한동훈이 없어져야 지가 와서 당 장악까지 검은 속내를 보이고 있네. 예. 근데 준석이가 들어와도 쉽지 않아요. 지금 그 이준석이 있을 때의 국힘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뭐야 그구들이 장악한 국힘이 지금 이준석이 들어와도 이준석도 아마 쫓겨나갈 겁니다. 이준석도 당해낼 수 없는 게 크다. 석자님 아마도 장배신도 단계로 한동훈 짐 빼고 한 대표 짐 빼고 밑으로 자기 세력 다지고 있을 듯이요. 저는 장동혁도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지 사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권은 결국은 뒤에서 고성국이나 전환길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조차 고성국이 주는 가이드라인대로 그대로 따라했다. 예. 그뭐 의료 사태 해결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결하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냥 고성국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부정선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하다가 결국 감옥 갔다. 사형구형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라기는 그냥 그 장동혁과 그구들이 무식하게 제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딱 해갖고 지금 날짜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날짜. 예. 사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1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열흘 남았네요. 26일. 예. 그 26일 날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딱 보면 9명 중에 5명 찬성이면 제명입니다. 뭐 5명이 아니라 이 뭐예요? 둘, 넷, 여섯, 7명. 7명이잖아요. 5명이 아니라 9명 중에 7명. 예, 7명 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명시키고 쫄지 마. 괜히 또 막판에 쫄아갖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차피 뭐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똑같은 일. 예, 예, 이은정님 맞아요. 빨리 제명해라. 예, 제명. 그래서 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면 이제 제명이 된 상태에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지금 명예회복은 제가 볼 땐 이 당을 상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 명예회복은 여기서 밝히면 되거든요. 뭐 무슨 뭐 본안 소송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방송한 대로 이미 이거는 소송을 걸었잖아요. 고소고발이 들어갔잖아요. 2호선에 대해서. 그러면 2호선이 어떻게 조작을 했고,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뭡니까? 2호선의 그 조작한 근거를 갖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작한 근거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하면 한동훈의 제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가지시고 그냥 2호선의 형사 고발, 민사 고발 갖고 민사 고발도 하셔갖고 뭐 배상금을 갖다가 그 우리 촉새 선생한테 받아내듯이 김희겸 선생한테 받아내듯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그렇게 5천만 원이고 받아내시면 한동훈의 결백이 밝혀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밝혀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을 가는데 에너지를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육천생 하느님, 한동훈이 국짐에 있으면 구구 생명줄 연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신당 창당하는 순간 그구는 급격히 힘을 잃고 소멸의 길로 치달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빠져나온 순간 지들끼리 서로 자리 싸움에 난장판이 될 것이고 그렇게 환멸과 경명이란 닉네임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 스스로가 탈당은 절대 안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구들의 좀 손을 빌리자.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구들의 손을 빌려갖고 26일 날 제명을 결정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깔끔하게 끝내자, 여기서. 김영희님, 다음 당대표 나경원 노리는 거 아닌가요? 뒤에서 고성국이 밀어주기로 하고, 지선 참패하고 장동희 쫓겨서 친일루가 고성국당 다음 플랜 다 짜. 예, 동의합니다. 그게 나경원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걔네들은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짜놓은 거죠. 여러분, 장동혁이 해갖고 승리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성국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한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겉으로야 뭐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국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장동혁한테 요구하는 거? 나가면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30명을, 30석을 달라는 거죠. 그런 거 30명의 힘으로 그게 뭐 시장이 됐건 구청장이 됐건 뭐 도지사가 됐건 그 30명의 힘으로 고성국과 그 뒤에 있는 그구들이 자기 세력을 갖다가 공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 지금 그런 플랜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심정님, 오늘 장해찬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어요. 오, 이것도 대박일세.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하도 빅 이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해찬 같은 이슈. 근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얘기네. 네, 정정심,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장동혁과 한동훈의 싸움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제가 이거는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김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김경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자, 1년 전에 사업 비판한 뒤 김경소유 상가에 입주를 시켰다. 자, 돌봄 관련 2006 돌봄 예산 삭감하게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2020년에 역삼동 상가 건물을 김병희 갖고 있다. 요 역삼동이면 굉장히 비싼 지역 아닙니까? 상가? 또 3층? 자기 상가 건물 3층에 서울시 지원 돌봄센터가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전세 보증금이 당시에 4억 5천만 원이었다. 그걸 갖다가 강남구에서 지불을 했다. 그 돈 받아다가 뭐 했을까요? 예? 어디 뭐 또 사고, 뭐 투기하고 막, 그렇게 재산을 막 찌르려.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김경이 자술서를 갖다가 썼는데 그 자술서에 자수서, 예,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갖다가 고백하는 걸 자수서라고 합니다. 강손한테 다 보좌관이 받아갖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경 얘기는 뭐냐? 보좌관이 잠시 뜬 사이에 자기를 뜬 사이에 내가 직접 강선우한테 1억을 줬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물키즈 작전, 물키즈 작전으로 지금 강선우를 갖다가 끌고 지금 엎어지고 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김경이 왜 2주 동안 미국에 도망가고 증거인멸하고 자기 뭐 아이디 바꾸고 핸드폰 뽀개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그걸 갖다가 SNS 계좌를 2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어요. 2번 보겠다는 거지.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있을 당시에 이것도 또 충격받았어. 미국에서 전화를 해갖고 여러분 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건 메신저로 통화가 되거든요. 자, 메신저로 서울시의회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보좌진 갑질 의혹 자료조사 막아달라. 이게 이게 조사가 나올 텐데 그거 좀 막아주세요. 이게 뭐야? 증거인멸을 해달라는 거지. 있는 소리 다 없애고요. 그거 좀 어떻게 해결 좀 해. 미국에서까지 메신저로 전화해서 증거인멸을 갖다가 사주했다. 이렇게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정유신 벌금 150만 원. 예, 주집하기 그렇군요. 예, 육시원생 한동훈님, 올곧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수상방법 안 가리고 잡놈이 함께하면 결국 수상방법 안 가리는 놈에게 짱돌로 뒤통수 맞게 되는 것.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회 인간관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검사로 많은 범죄인을 데려왔으니 그 속성을 잘 알 텐데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신혜식하고 연대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김영희 성범 위반이라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권 박탈 5년이라네요. 장해찬이 펑펑 울겠네. 왜냐하면 장해찬도 내심 좀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에 한 번 나가서 한 자리 어떻게 해갖고 자기가 무슨 시장이나 내지는 뭐 하나를 구청장이라도 한 자리 누구 말따나 이것저것 한다면 내가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영등포 아니 민주당에 얘기하고 영등포 구청장짜리라도 하나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짜리라도 하나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서 나가질 못하네. 아이고 장애찬 참. 그러니까 안 풀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접시물에도 코 빠져 죽는다고 안 되는 놈은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안 돼. 양희님 무죄 취지 파기환송입니다. 아 무죄 취지 유죄가 아니라 무죄 취지 그래요. 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래. 그래서 유죄인 거예요. 아 어쨌든 말기는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유죄라는 거지. 어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제가 필리핀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예,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상황인데 예. 또 지난주에 그 또 2026년도에서 첫 번째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 후원 없었고 수거챗도 없었고 멤버십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신년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방송을 해라 의미로 받아들여서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장해찬 페북에 무죄라고 썼다고 하네요.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인데 일단 유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목요일인데 내일이면 또 주말이에요. 네, 금요일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역시 그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또 새벽 한 5시에 출발해 갖고 지방에 이 필리핀이 1월 달에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이런 뭐 육세청 문제라든지 시청 문제라든지 제가 내야 될 서류가 너무 매년 이게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인데 1월 달이 그래갖고 너무 굉장히 바쁩니다. 어쨌든 제가 새벽같이 출발해 갖고 방송 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고 있어요, 님. 대표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편히 쉬세요. 김영희님, 남교차는, 뭐야, 숨 쉬는 거 빼고 거짓말. 정말 사람이 그렇게 평가받고 살면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성공적인 인생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고 있어요, 님. 모든 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냥이님, 쌤통 때는 때대로 간다.
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저는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